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를 방문하고 노약층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재선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남부국경에서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분량이 9,400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백악관이 알래스카주 상공에서 소형 자동차 크기의 고고도 물체가 발견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 달부터 뉴욕시 렌트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더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서 온라인 선거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모여있는 플로리다주를 방문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미 전역에서 노년층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약층을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재선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 템파의 대학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자신은 많은 공화당원의 꿈이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서 만약 그것이 꿈이라면 자신들은 당신들의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혜택을 단 하나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 메디케어 신탁펀드를 최소 20년간 확대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과정에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5년마다 의회에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화당 소속의 릭 스캇 상원의원의 정책 제안 팸플릿을 들고 읽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캇 의원은 자신의 정책 제안을 아직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보장하건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플로리다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살고 있고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인 론 디샌티스가 주지사로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플로리다는 미 전역 주 가운데 노년층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플로리다까지 찾아가서 노년층 관련 복지제도의 예산 사수 방침을 밝힌 것은 적진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엔 펜실베니아주를, 전날엔 위스콘신주를 방문했습니다.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지만 역대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였던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감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야후도 이번 주 중으로 전체 직원의 12%인 1,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대주주인 야후가 이번 주 중으로 전체 직원의 12%인 1,000명에 대한 감원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후는 이번 1차 감원이 광고 관련 사업부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후의 대변인은 또 올해 말까지 광고기술 사업부 직원의 50%, 즉 전체 직원의 20% 이상인 1,600여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최고 경영자 짐 렌조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전적으로 관련 조직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회사의 수익성이 매우 좋다고 강조한 뒤 이번 감원이 광고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업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시장이 정점에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구조조정을 했을 것이라며 회사는 현재 채용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감원된 직원들은 다른 사업부에서 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야후 같은 디지털 광고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위축된 고객들의 지출 축소로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후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야후 파이낸스, 야후 뉴스, 야후 스포츠 등의 광고 영업팀을 집중적으로 관장하는 야후 광고 사업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은 지속적인 반도체 수요 부진에 따른 긴축 경영의 일환으로 경영진의 급여를 최대 20% 낮추고 보너스 지급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올해 중에 직원의 10%를 감원한다고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에서 시작된 감원 바람은 골드만삭스와 페덱스 등 전 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이와 상반된 모습입니다.
최근 발표된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로 실제로는 노동시장이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1월 비농업 일자리는 51만 7천 개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3배 가까이 상회했고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노동시장은 양호한 정도가 아니라 과열 상태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거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구인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종전 12달러에서 최근 14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나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누구나 아는 대기업들에서 잇따르고 있는 대량 해고는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극과 극의 상반된 뉴스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식당과 호텔, 병원, 요양원 등에서의 신규 채용 규모가 IT 등 다른 분야에서 없어진 일자리를 보충하고도 남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체 민간 일자리의 36%를 차지하는 의료나 교육, 레저 접객업과 기타 서비스 분야 기업들은 팬데믹 초기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되면서 총 2,200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면서 이들 서비스 업체는 다시 인력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지난 6개월간 119만 개의 일자리를 채웠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민간 고용 증가폭의 6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반면 최근 2달 연속 고용 감소를 기록한 IT 기업들이 민간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해 전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서비스업의 고용 열기가 언제 완전히 식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요양협회 등의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원들은 오는 2027년까지 팬데믹 이전의 인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남부 국경에서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분량이 9,400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5배를 죽일 수도 있는 양입니다. 데일리 메일즈는 국경 수비대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남부 국경에서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분량이 미 전체 인구의 5배를 죽일 수 있는 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의 팀 버쳇 하원 의원이 국토안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밝힌 것을 인용 보도한 것으로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의 분량은 9,400파운드, 약 4,264kg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라베마주의 게리 파머 하원 의원도 펜타닐이 마치 국경을 넘어서 미국민을 죽이기 위해 건너오는 무기와 같다며 특히 젊은이들을 노리고 밀수하는 양이 신기록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펜타닐 과용으로 죽는 24세 이하 인구는 언제나 많지만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의 청년 사망률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나 척추 질환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진통 효과가 몰핀의 200배, 헤로인의 100배에 이르는데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끈질기고 강력하기 때문에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립니다. 펜타닐은 현재 18세에서 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로 코로나19와 교통사고, 총격사고 등을 제치고 죽음의 마약으로 꼽힙니다. 지난해만 10만 7,622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는데 이 가운데 67%가 이 펜타닐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백악관이 알래스카주 상공에서 소형 자동차 크기의 고고도 물체가 발견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격추는 지난 4일 대서양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한 지 6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알래스카 약 4만 피트 상공에서 민간 비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고도 물체를 추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직후 격추를 명령했고 공군이 오늘 오후 1시 45분경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물체의 격추에 F-22 전투기가 투입됐고 사이드와이더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물체는 알래스카 북동쪽 캐나다 국경 근처로 추락했으며 국방부는 격추된 물체의 잔해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해당 물체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여전히 해당 물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어떤 국가가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또는 상업적인 소유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해당 물체가 풍선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4일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보다는 작은 크기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4일 대륙을 횡단하다 격추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은 정보 수집에 쓰이는 안테나를 여러 대 갖추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 풍선이 광범위한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국무부 고위급 관계자는 성명을 내고 공군 정찰기가 촬영한 고 해상도 사진을 통해 고 고도 풍선이 신호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신 위치를 알려주고 관련 내용을 수집하기 위한 여러 대의 안테나를 갖추고 있었다며 중국이 그간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5개 대륙에서 이와 유사한 정찰 장비를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 조달 사이트를 인용해 정찰용 풍선 제조 업체가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중국군 승인을 받은 판매업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웹사이트에 자사 정찰용 풍선을 광고하고 과거 비행 장면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찰 풍선이 민간의 기상 관측용이라는 중국 측 해명과 달리 첩보용이었던 정황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찰 풍선이 지나간 지역구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바이든 정부를 향해 늦장 대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세출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멜리사 돌턴 국방부 차관보는 알래스카 주변 해역이 풍선이 격추된 사우스캐롤라이나보다 깊고 수온도 낮다면서 알래스카에서 떨어졌다면 전혀 다른 수거 작업이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백악관은 정찰 풍선이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거쳐 몬태나주 상공에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국방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풍선은 그대로 미 대륙을 횡단했고 사흘 뒤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에서 공군 전투기에 격추됐습니다. 새해 첫 달부터 뉴욕시 렌트는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최고가를 찍은 후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대 1월 기록을 하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맨하튼 렌트 중간값은 $4,097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1월은 비수기로 여겨지는데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2022년 1월과 비교하면 15.4% 올랐습니다. 중간값 기준 스튜디오는 $3,000, 원 베드룸은 $4,000, 투 베드룸 $5,532 등 사이즈별로 렌트비는 모두 올랐습니다. 맨하튼 평균 렌트는 $5,142로 역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2.5% 상승했습니다. 특히 맨하튼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가 많은 퀸즈 북서부 시장 렌트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북서부 퀸즈 렌트의 중간값은 $3,369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4.2%, 전달과 비교해 19.9% 올랐습니다. 브루클린 렌트 중간값도 $3,4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여름에 비해 겨우 $1 적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밀집한 브루클린에서는 입찰 전쟁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신규 렌트 계약 5건 가운데 1건은 입찰 전쟁을 벌이면서 집주인이 원래 내놓았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렌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더글라스 엘리먼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고 유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복귀하면서 렌트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금리 시대에 주택 매매를 미루고 렌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렌트 가격을 올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방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온라인 선거가 도입됐는데 오히려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경선이 유력시되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 이번 선거에서 도입된 온라인 투표를 놓고 김광석 후보 측에서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 측 선대위는 어제 이메일로 발송한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투표는 디지털 세대가 아닌 투표권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온라인 투표는 연방법과 뉴욕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뉴욕주의 선거를 예로 들었고 온라인 조작이 가능하다며 투표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또 김광석 후보 측은 현 한인회 이사장이 진강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충돌 방지법을 예로 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김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온라인 투표는 지난 37대 회장 선거 당시 도입된 제도로 선거 규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세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최대한의 공정성을 위해서 카톡도 저희가 개설을 했고 이메일도 동시에 개설을 해가지고 신문 광고,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형평성에는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직 이사장이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는 것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선관위는 현재 두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 서류를 검토 작업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후보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봉사해온 뉴욕 가정상담소가 위성사무소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오늘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뉴욕 가정상담소가 뉴욕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에 위성사무소를 개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개장식에는 뉴욕 가정상담소를 비롯해 KCS, 민권센터, 아시안 아메리칸 페더레이션 등 지역 비영리 단체와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린다이 뉴욕시 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제공해온 직업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져 새롭게 위성사무소를 개장하고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소 때문에 제한적인 게 많았는데 이제는 저희만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동안 개발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개장한 위성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영어 교실과 컴퓨터 교실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 업무 교육이나 재봉틀 교육 등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지혜 소장은 위성사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뉴욕 가정상담소를 찾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의 제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뜻깊은 공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지난 7일 오는 6월부터 뉴저지 지역 전력 공급업체 4곳의 전력 도매 가격을 업체별로 3.3에서 6.9%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등을 커버하는 PSENG의 경우 평균 전기요금이 $126 48센트로 전년도보다 3.3% 증가할 예정입니다. JCP&L 이용자의 경우 평균 $92 65센트에서 $97 14센트로 4.8% 인상되고 애틀랜틱3 전력 이용자는 4.1%, 라클랜드 전력 이용자는 6.9% 인상이 예정됐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종이 및 제품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피터 어캄 주 상원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일명 포장 폐기물 감소 법안은 제품을 판매 혹은 유통하는 회사들은 종이 등 제품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간 순이익이 $100만 이상인 모든 사업체로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해당 회사들은 3년 이내에 제품 포장 폐기물의 중량을 10%, 5년 이내 20%, 12년 이내 50%까지 줄여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27일부터 현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운영 중인 11개 노선에서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 운행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역을 오가는 열차 296대가 증편됩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폴트 워싱턴 노선의 경우 매일 그랜드 센트럴 메디슨과 폴트 워싱턴을 향하는 기차 13대가 추가 운영됩니다. 또 맨하탄 방향의 오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현재보다 40% 증가하고 퇴근 시간대 폴트 워싱턴 방향 운행률은 57% 늘어나게 됩니다. 다수의 한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퀸즈 베이사이드 고교가 폭탄 테러 위협으로 전교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께 학교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전화가 걸려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피시킨 뒤 학교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학교를 샅샅이 뒤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부상자는 없으며 경찰은 학교로 연락한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밤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